안녕하세요, 점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억의 TV 애니메이션을 골라봤는데요. 흑백 TV에서 칼라 TV 세대를 거치며 애니메이션의 천생기였던 7, 80년대, 지금은 아짐들이 되어 계시겠지만 순수했던 동심으로 추억의 시간여행을 해보시는 것 어떠실런지요. 먼저 7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규모 전쟁으로 모든 대륙이 바다에 가라앉고 문명은 멸망한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지구가 다시 수복되는 과정 속에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 줄거리였는데요. 이 한 소절만 들어도 따가실 겁니다. 응원가라도 많이 불렀었죠.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일본에서는 78년에 방영됐고 국내에서는 82년에서 3년까지 KBS에서 방영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와 주제곡도 히트를 해서 푸른바다 저 멀리만 나와도 아짐들 딱 아실 겁니다. 코난은 바닷가에 밀려와 기절해 있는 라나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요. 포비는 이렇게 만납니다. 이 두 친구는 라나의 위기를 지켜내며 배포가 되는 과정은 지금 봐도 참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난의 발연기를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애니메이션의 붐이었던 일본에서는 평균 시청률이 그닥 높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재방영을 하며 작품의 진가를 인정받게 되고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으로 70년대 작품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시대를 초월한 퀄리티와 매끄럽고 사실적인 액션을 보여준 푸르의 명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건담 시리즈의 창시자인 토모노 유시유키가 미래소년 코난을 보고 이건 못 이기겠다 라며 한탄을 했었다고 합니다. 최초 기획 당시 인기가 있었던 비밀의 화원을 애니메이션화하려다가 스타워즈가 일본에서 개봉하며 SF 붐을 고려해 SF 모험극을 만들자는 제안에 NHK가 제시한 몇 개 작품 중에 뽑혔었던 거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힐 K의 인크레더블 타이드라는 원작 자체가 미소 냉전 체제의 동서 대결을 암시하고 줄거리도 좀 우울해서 미야자키는 반대했지만 인물 설정과 줄거리를 좀 바꾸고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요치키 야오스를 작화 감독으로 영입하자는 조건으로 미야자키가 감독직을 수락하는 미래소년 코난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개성 넘치는 코난과 포비 그리고 메카닉의 디자인 등 극한의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설정과 매끄러운 스토리 전개는 지금까지 회자되며 명작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일본에서는 우표까지 발행되었었다고 합니다. 부담이긴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월간 영화 잡지에서 자신이 인생 베스트 10의 작품 중에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또 연출 개념을 미래소년 코난을 통해 익혔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선 미래소년 쿤타포입니다 우천이라는 짝퉁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미래소년 코난은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80년대를 각인시켜준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SF물이 참 많았던 7, 80년대였는데요. 공해로 오염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즈마 박사가 만든 공해 처리 로봇 안드로이드가 지능을 갖게 되고 돌변해 인간을 지배하겠다며 로봇 군단을 만들어 인간을 말살시키겠다고 위협하는데요. 반려견이었던 럭키는 루나를 구하다 목숨을 잃지만 아즈마 박사가 럭키를 로봇 프렌드로 만들어 살려냅니다. 안드로 군단으로부터 엄마를 숨기기 위해 수완이의 엄마를 숨기게 되는데요. 아들인 테츠는 안드로 군단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겠다고 자진하여 신조인간이 되어 지구를 지키는 스토리의 캐산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용감하게 노래를 부르며 달려보지 않으셨나요? 장하다 용감하다 굳센 그 모습. 지구를 지키는 불사신. 캐산은 타스노코 프로덕션이 제작한 TV판 시리즈 공상과학물 애니메이션으로 72년에 방영한 독수리 오형제의 후속작으로 기획되어 73년에 방영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78년에 정의의 캐산으로 방영했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보다 먼저 방영했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에 비하면 캐산은 원톱 구도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점이 좀 단조롭다는 평가도 있긴 했었지만 영상미와 전투씬만큼은 지금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04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영화에서는 캐산의 아이덴티티였던 V자 투구가 사라지고 안드로 군단을 무찌르는 내용은 원작과 같다고 합니다.
타츠노코 프로덕션 최고의 히트작으로 72년 가차맨으로 일본에서 방영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로 79년에 방영했었습니다. 지구 정복을 노리는 갤럭트에 맞서는 5명의 특공대의 활약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선과 악의 단순 대결 구도가 아닌 각 인물마다 개성이 부여되고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가 복합적으로 그려진 스토리에 지금 봐도 어색함 없이 당시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퀄리티 높은 영상미와 격투 액션 그리고 전투가 벌이는 공중전 등 뛰어난 연출과 작화를 보여줘 극찬을 받았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당시 1년간 방송 예정이었는데 높은 시청률로 2년으로 연장되고 총 105화의 초장편 애니메이션으로 72년부터 74년까지 방영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가차맨은 105편, 가차맨 2는 52편, 가차맨 파이터는 48편. 개성 강한 혼성 5인조로 1호의 켄, 5호의 류, 3호의 쥘, 4호의 진페이, 2호의 조. 독수리 5형제가 모두 합체를 하게 되면 가피닉스로 풀세가 되는 독수리 5형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호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한 소절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던 달려라 번개호입니다. 타츠노코 프로덕션에서 1967년에 제작되어 스피드 레이서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 ABC에서도 방영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컬러 TV 보급률이 낮았음에도 타츠노코의 첫 컬러 애니메이션이면서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추억의 애니메이션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달려라 번개호로 동양방송에서 75년에 방영했었습니다. 당시 마하고고는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총격정은 일상이고 차를 박살내고 악당을 물리치며 여친을 구하는 모험극에 가깝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엔 영화 스피드레이서에 비가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로 언론에서 꽤 다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자체가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를 받아 그냥 묻혔다고 합니다. 번개호에는 특수 기능의 버튼들이 있었는데요. 오토잭은 타이어 교환보다는 점프하는 데 주로 사용됐었습니다. 벨트 타이어는 눈, 물, 늪지 등 어디든 주행이 가능하게 해줬고 커터는 전면이 통기가 나와 나무와 같은 장애물들을 자르며 주행을 했었죠. 디펜더는 방탄 캐노피로 총알 피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브닝 아이는 적외선 조명으로 헬멧의 쉴드가 고글이 되어 어두워도 잘 보이게 하는 기능이었고 플로거는 산소를 조종실에 들어오게 하고 천번경을 통해 수중 주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즈모 버튼은 제비형 정찰용 통신 기능이 탑재된 비행체로 원격 조종이 가능했고 호밍 버튼은 자동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으로 기어박스 옆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자동차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꼬마 자동차 붕붕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85년에 KBS에서 방영했었습니다. 이상한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자동차 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붕붕이었는데요. 엄마 찾아 여행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험을 겪는 착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당시 붕붕을 보진 않았지만 TV에서 하는 건 알았습니다. 제 기억엔 귀여운 자동차로 남아있습니다. 74년 스위스 소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알프스 소녀의 하이디입니다. 국내선 76년에 방영했었는데요. 초반에는 등장인물도 적고 수수한 일상물이라 시청률이 낮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추천을 받게 되며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작품이 초대박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 명작 동화 시리즈로 75년에 플란다스에게 76년에 엄마 찾는 애니메이션의 원조 엄마 찾아 산말리 79년에 빨강머리 앤 80년에 톰 서의 모 수많은 걸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애니메이션의 호황이었던 7,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 모두 담지 못했는데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프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